자, 안녕하세요. 글청개입니다. 제가 요새 초심을 잃은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제 영상들을 처음부터 전부 다 다시 봤거든요. 그런데 영상 딱 3개가 제 눈에 띄었어요. 제 문제는 아이템은 있는데 돈을 못 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10년이나 고생을 했는데 그걸 해결해 준 영상들이었어요. 제가 무일푼으로 다시 일어나서 진짜 매출 빵원에서 다시 매출 10억대로 올려준 그 내용들이더라고요. 이걸 남겨둔 나한테 진짜 고마워. 그래서 이 세 영상이 제가 지금까지 영상 300개 넘게 만들어 온 입장에서 가장 핵심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진짜 공유드리고 싶었어요. 제 채널에서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많으셨는데 영상 뭐 보면 돈 버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께도 제 채널에서 영상은 딴 거 없습니다. 딱 이 3개만 보시면 다른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행동 하나만으로 월 1억 넘게 법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많이 축소한 거예요. 제가 어떤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과장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블로그도 하시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역사 채널 아주 고상한 주제로 잘하고 계셨어요. 진짜 제가 들어도 TV에 나온 TVN에서 하는 그 벌거벗은 세계사 그거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인 거예요. 왜 못 벌고 있나 봤더니 이분이 돈 버는 아이템이 없네. 역사나 책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독서대라도 알리에서 갖고 와서 파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한테 드린 솔루션은 뭐냐면 혹시 돈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있다면 그게 얼마입니까? 이걸로 이제 저는 끝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아이템이 없으면 애초에 얘기가 안 되니까요. 내가 만약 아이템이 있다면 혹시 10,000원짜리? 혹은 30,000원짜리? 아니면 뭐 7,000,000원짜리? 혹은 뭐 2억짜리? 이게 전부 다 제가 이제 실제 다 상담했던 사례로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다 잘 되시는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대체 나 아이템도 있고 팔 아이템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 매출도 어느 정도 나고 있긴 한데 더 이상 유입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간에는 유입을 어떻게 시키셨어요? 이렇게 제가 묻겠죠, 당연히. 나는 그런 게 궁금한 사람이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CPC 광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심지어 5,000만원, 6,000만원도 봤어요. 전 놀라웠습니다. 왜 그런 걸 하지? 그거 다 휘발돼서 없어질 텐데? 그거 한번 클릭해서 끝나면 다 없어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물론 이제 내가 글을 안 쓰고 영상 만들지 않고 내가 따로 광고, 그러니까 유입을 만들 필요는 없어서 돈으로 유입을 만드는 거니까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 그걸 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그 돈이 될까? 가령 뭐 5,000만원 내고서 한 5억 매출을 낸다고 생각해보면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그게? 나는 그렇게 반문하는 편이에요. 저도 다 겪어봤거든요. 아니, 매출 만들어낼 수 있지. 근데 나보다 더 뛰어난 경쟁자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 뛰어난 경쟁자라는 건 뭐냐면 나보다 광고를 더 잘해? 나보다 아이템을 더 잘 만들어? 더 신기술? 더 뛰어난 어떤 기능이야? 아니에요. 시장을 장악한 사람들, 점유율이 높은 사람들. 이 시장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떠오르잖아요. 온라인 셀러든 뭐 변호사 업계든 아니면 뭐 기업에서 특정 뭐 분야든지 간에 유튜브에서도 특정 빅네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트래픽이 다 몰리는 거 모르세요?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솔직하게. 유료 광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점유율을 갖게 됐을까? 어떻게 그런 파워를 갖게 됐을까? 어떻게 영상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글 하나만으로도 몇 천에서 몇십억까지 벌까? 이거 안 겪어본 분들은 이 말이 뭔지도 몰라요. 안 겪어봤다는 건 뭐냐면 아이템이 없어서 애초에 판매 활동이나 비즈니스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겠죠? 이제 그분들은 아이템을 빨리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다른 데에 빨리 고용되세요. 그래서 월급 받으세요. 또는 어떤 급여를 받거나 파트너십을 맺거나 아니면 건바이 건으로 해서라도 반드시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기능 종류가 됐든지 아니면 마케팅이 됐든지 어떤 거가 됐든지요. 실력을 빨리 키우신 다음에 내 아이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10,000원짜리든 5,000,000원짜리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분들의 최대 고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광고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직접 내가 갖고 있는 채널이 있었다면 대부분 어떠시죠? 온라인 셀러분들은 어떠시죠? 뒤에 이제 중소기업단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200억대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그분들도 왜냐면 하는 고민이 똑같아서 그래요. 온라인 셀러 하시는 분들이 가장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제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인플루언서들이랑 협업을 해서 이제 공동구매를 하는 거야. 또는 뭐 네이버 카페, 대형 카페에 가서 이제 공동구매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아니면 쿠팡이나 아니면 이런 데 들어가서 사인 노출 하는 거 있잖아요. 알고리즘. 그런 거 해가지고 사인 노출 시켜서 이제 많이 파는 거.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인플루언서랑 공구 협업해보니까 기분이 좋던가요? 마진 그쪽에 다 떼주지 않던가? 뭐 맘카페도 물론 뭐 입점비가 적긴 하지만 잘 팔리던가요? 안 돼. 보통 무료나 10,000원짜리나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같으면 설명 없이 팔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보통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또는 뭐 500만원 뭐 심지어 5천, 1억 이런 것들은 누가 설명 안 해주면 절대 구매할 수조차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래요. 나도 돈 내고 싶어. 널 믿고 싶고. 근데 너가 누구야? 어딘지도 모르지만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설령 알았더라도 그 다음에 알았다 하는데 그 채널이 어떤 식으로 알게 되냐면 유료 광고나 뭐 이런 식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경로 자체도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글도 좋지만 글보다는 영상으로 설명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 또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야, 또 유튜브 얘기냐?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설득할 필요도 없고 해보신 분들은 아니까. 제가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온라인 셀러 하시는 분들은 10,000원에 30,000원 정도 마진을 남기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식당도 마찬가지고 제가 최근에 전통장 쇼츠만 3개 만들어 드렸을 뿐인데 100만 조회수 나고 다 완판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10,000원에서 30,000원. 그런데 어쨌죠?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왜? 유입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왜냐면 아이템이 있는데 유입이 없으니까 매출이 없는 거잖아요. 유입을 해결해 드렸을 뿐이야. 그 막힌 혀를 뚫어줬을 뿐이야. 그 온라인 셀러 하시는 분은 어때요? 10,000원, 30,000원인데 가령 만약에 독서대를 파는 분이면 어떻죠? 어떻게 해야 돼 이분? 또 인플루언서랑 또 이제 협업을 해야 됩니까? 또는 뭐 쿠팡에서 올려놔야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에. 자기가 설명자가 되면 됩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너무 단순한 논리라.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변호사분이 계시거든요. 협업사 사례도 있고요. 이 변호사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되게 전문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말만 들어도 그냥 무조건 믿고 변호사님 저도 좀 살려주십시오. 저 개인 회생 좀 해주세요. 저 이혼 좀 원만하게 좀 해주세요. 뭔가 오해를 샀는데 저 오해 좀 풀어주세요. 갈급한 마음에 사람들이 와요. 막 유입량이 엄청날 것 같죠. 그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분들도 광고를 태우는데 CPC가 클릭 광고 있죠. 네이버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이렇게 치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그게? 네이버에 키워드 도구 들어가 보세요. 1클릭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네이버에서 어떤 거 핫팩이든 이혼 전문 변호사든 검색해서 눌러보잖아요. 여기 이상하다고 다음 거 눌러보고 그럼 그분들 그 사이에 10만 원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사 업계는 대부분 그렇게 CPC 광고로 그러니까 유료 광고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1,000만 원 태우고 5천만 원 벌지 뭐 이런 마인드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다? 이 CPC 10번만 클릭해도 100만 원 나가요. 그런데 이분들 단가가 보통 500에서 몇 천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고 단가를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지 아세요? 이분들도 유료 광고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왜냐면 B2G도 있고 B2B도 있고 단순히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 B2C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름아름 여기 시공해줬더니 입소문 났어. 저기서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이템이 최소 단가가 100만 원에서 제가 최근 사례는 7,900 그리고 뭐 몇십억짜리도 있었어요. 한 번 계약건이 들어오면 가령 오피스텔을 예를 들면 난방 시스템 같은 경우는 198호실까지 그 한 번에 그게 다 계약이 다 들어가요. 이분들은 어떻게 마케팅 하는지 아십니까? 영상 하나 만들어요. 시공하는 현장을 보여줍니다. 내가 설명자 역할을 하는 거야. 설득 필요 없어. 설명자 하는 거야. 설명자 역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지저분한 곳에서 나무판 갖다 대고 그다음에 뭐 단열재 갖다 대고 그다음에 뭐 난방 필름 올리고 또는 뭐 다른 강화마루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다 찍어서 보여줘요. 이 영상 아무도 안 볼 것 같죠? 누가 보는지 아십니까?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보시고 기업 구매 담당자가 보시고 그 다음에 관련자들이 다 봐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영상이 70회나 700회 정도밖에 안 나올 거라 생각해. 건설 현장 누가 봐 이런 걸. 다 1,000만 명이 봅니다. 이런 영상도 제가 스샷으로 띄워놓겠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수시장보다는 국외에서 그러니까 수출 무역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매출이 거의 훨씬 많이 나고 근데 4천만 조회수가 나왔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해외 바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템이 있고 없고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템 단가가 얼마냐는 거예요. 10,000원짜리냐? 아니면 7천만 원짜리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10,000원짜리인 경우에 영상을 하나 만든 거하고 7천만 원짜리인 분이 영상 하나 만드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이 영상은 뭐다? 영상 자체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 영상은 뭐냐면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 내가 직접 나타나서 책임자가, 대표가 또는 온라인 셀러 스스로가 나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독서대를 왜 사야 되냐? 이거는 잡상인 취급받는다고 그랬죠. 제가 4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글을 쓰든 영상을 만들든 일반인으로 내가 활동할 거냐? 아니면 상인으로 활동할 거냐? 아니면 전문가로 활동할 거냐? 아니면 멘토로 활동할 거냐? 그럼 내가 가령 독서대를 파는 사람이고 수납장을 판매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제품 소개하면 될까? 그럼 2단계인 잡상인에 해당돼요. 사람들이 존경심은커녕 그냥 뭐 여기도 잘 봤네? 저기도 봐야지. 혹시라도 이거 살 수는 있어. 근데 이분이 또 좋은 거 또 올려놨나? 또 가서 또 사야지라는 마음이 들까요? 아니야. 구매하시는 분들은 가격대로 오늘은 여기서 샀다가 내일은 저기서 사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1위가 쿠팡인데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벌써 알리하고 테무가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플랫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들이 쿠팡이 1등이고 2등이 알리 테무예요. 그 밑으로 다 달라붙었어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쿠팡이 거의 한 10몇 년 만에 흑자 전환 힘들게 했는데 한 7분기 만에 다시 적자 됐어요. 알리 테무 때문에. 이분들 체질 개선 안 하면 쿠팡 내일 사라질지도 몰라요. 이게 이런 겁니다. 나만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장은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전 변호사가 아닌데요? 저는 그런 500만 원, 1,500만 원, 7천만 원짜리 아이템이 없는데요? 왜?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있었나? 만들면 되지. 변호사가 아니면 어때요? 의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중소기업에 고용돼서 나도 배우고 그 기술을 익혀서 나도 나중에 그런 업자 혹은 대표님이 되면 되잖아요. 뭐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저도 40살부터 출발했는데 그 대표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사연도 아주 기구하더구만. 뭐 70살에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20대에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배우려는 의지가 있냐? 그리고 내 시간을 들여서 내가 당장은 좀 좋아하지 않는 일이더라도 내 기술 수준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냐? 이것뿐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부딪히는 게 뭐다? 전문성은 다 확보를 했어. 말하자면 아이템은 다 확보를 했어요. 근데 진짜 마지막 문제가 나오죠. 결국에 유입량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료 광고를 태우거나 아니면 뭐 접대를 하거나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계약 건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구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스스로 설명해서 충분히 손님을 단 한 명이라도 끌어올 수 있는데 왜 남한테 자꾸 손을 내미는 겁니까? 이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안 좋냐면 그 행동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악순환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500만 원 유료 광고를 태워가지고 만약에 한 2천만 원 매출 내잖아요. 나중에는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태워도 2천만 원 매출이 안 나오는 시점이 온다니까요. 그게 온드미디어라고 하는데 내가 내 지배력을 갖고 있어야 돼. 시장에서 나만의 존재감, 나만의 시장 점유율이 있어야 돼요. 단 0.1%라도. 그걸 가장 빠르게 만들어준 게 뭐다? 글도 좋긴 한데 저도 돈 버는 글쓰기에서 출발했잖아요. 영상도 돈 버는 글쓰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상단 카피 잡는 거하고 내용 구성하는 게 돈 버는 글쓰기예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영상을 지금 스크립트 없이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저도 다 정리하고서 이게 저한테 돈 버는 글쓰기거든요.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남들한테 구걸하고 부탁하고 영업의 제1 원칙이 뭐죠? 아웃바운드 하라고 합니까? 들어온 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들어온 걸. 근데 왜도 어떻게 들어오죠? 내가 어디에 있는 줄 알고 내가 뭘 파는 줄 알고 내가 설명하고 있잖아. 인지에너지가 많이 드는 글이 아니라 이 글보다 힘이 훨씬 센 영상으로 입으로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글은 뭐냐면 내가 보면서 에너지를 써야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글은 또 태생적으로 되게 어렵게 써져요. 사람들이. 왜냐면 사람들 자체도 내가 가벼운 사람을 보이고 싶지 않거든. 실은 쉬운 글이 가장 잘 먹히는데 가장 설득이 잘 된데도 불구하고 설명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글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글은 쉽게 쓰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게 쓰는 건 쉽습니다. 영상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처럼 저처럼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난방 필름 필요해? 왜 필요한데? 그거 떠들 겁니까? 시공 가는 거 보여주면 돼요. 음식점 저 홍보하고 싶어요. 그럼 음식점 우리 집 음식점 좋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럼 사람들한테 잡상인 취급 당한다니까? 음식 만드는 거 보여주세요. 나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작 패고 그 다음에 소금 좋은 거 갖다 쓰고 그리고 좋은 나물 뜯어다가 쓰는 거 직접 보여주세요. 시장에서 갖고 오는 거 직접 새벽에 일어나서 고생하고 진짜 노력을 하고 이 한 그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정성을 다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영상 10개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만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쉽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템 단가의 차이에 따라서 같은 영상이더라도 이제 버는 건 다를 수 있어요. 한 예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아는 변호사도 있고 간접적으로 아는 변호사님도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영상 하나에서 나오는 그 신청자가요. 500만 원 넘는 DB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신청자가 나 좀 살려주시오라고 하는 분들이 20명에서 40명까지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조회수에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충분히 설명을 해줘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를 충분히 신뢰할 만한지 이거 다 이미 설명이 끝나서 그래요. 더 이상 설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도 신청하는 거예요. 수많은 변호사분들이 지금 수천만 원 들여서 광고하는 이 시장에서 이분은 그냥 내가 설명하는 거 그 영상만으로도 자기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이게 변호사님만 비단 그럴까요? 그래서 일반인으로 활동할지 상인으로 할지 전문가로 활동할지 멘토로 활동할지 요거 마청해서 최소한 전문가나 멘토로 활동하실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독서대를 팔지 마시고 해장국을 팔지 마시고 해장국이 몸에 좋아요 이렇게 효능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직접 보여주라고 얘기했죠. 독서대를 팔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독서대 쓰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깨가 이제 결리다가 이거 썼더니 목도 괜찮아지고 자세도 괜찮아지고 옆에서 찍어서 그냥 보여주세요. 조회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설명력만 충분하다면 팔립니다. 200개고 2000개고 좀 팔린다고 확신해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거 다 겪어봤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요. 저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영상 어떻게 만들고 혹은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상만 보여줘요. 현황만 보여주시고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다라고만 보여주세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영상 하나가 갖는 가치가 아이템 단가에 따라서 높낮이만 있을 뿐이지. 다만 아이템 단가 낮다는 건 사실은 풀은 넓다는 거거든요. 대상자는 넓은 거예요. 두부는 5천만 명 대상이잖아요. 두부라는 건 싸지만. 그런데 변호사 쪽은 이쪽 분야는 이혼을 하거나 뭔가 좀 중대한 어떤 사실이 혹은 그런 것들이 발생해야지만 가는 시장이라는 점에서는 풀은 적어요. 그죠? 이런 거 있습니다. 무조건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안타까워서 야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만 말하면 되는 건데 이것만 설명하면 되고 용기 낼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유료 광고에다 몇 천만 원씩 내주고 마케팅팀이 있으면 뭐해? 마케팅팀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전혀 모르실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제가 낮 잡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저도 1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단순한 원리였구나.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였구나. 보여줄게 많은 분들은 좋겠네. 나도 빨리 보여줄게 더 많은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저는 느낄 뿐이거든요. 오시는 분들은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혀 글이나 영상을 안 써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더 어렵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장에 답이 다 있어요. 지구상에는 답이 다 존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미적분도 답이 다 존재하듯이. 뭡니까? 나처럼 똑같이 활동하는 사람 찾아보세요. 그분들이 어떤 카피를 썼고 내용을 어떻게 구성이 다 보이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따라서 못합니까? 표절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 걸로 하는데 왜 표절이야? 나와 비슷한 또는 유사한 분야 10군데만 찾아서 리스트업해서 노트로 다 적으세요. 수기로 다 적으신 다음에 내가 하나하나 다 해보세요. 썸네일 카피도 그대로 다 적으시고 제목도 적어놓으시고 영상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끌어갔으며 마지막에 어떻게 끝냈는지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현재 내 아이템인 거 그래서 내가 남을 속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줘도 꺼리낌 없는 거 즉 내 전문성, 내 양력, 내 경력, 내 아이템 이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거짓말쟁이가 되시면 안 돼요. 영상에선 그런 걸 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느낍니다. 그래서 못 느끼는 걸 영상에 느껴요.
오감을 갖고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 저분한테 맡기고 싶다. 인간적으로 저분을 뵙고 싶다. 저분 찾아가서 내가 배우고 싶다. 우리 줄눈 시공하시는 그 서종필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 현장 조그만 현장 가도요 70만 원 받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현장도 50만 원, 70만 원 받으세요. 그 재료비 얼마 들어갑니까? 했더니 10%도 안 들어간대요. 그럼 이거 알면 집주인들이 싫어하지 않으세요? 아닌데요? 잘해드려서 저 팁도 받는데요? 와, 그걸 영상으로 담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진정성. 이분이 줄눈 시공 다 하시는 거 다 한 다음에 다 치우고 깔끔하게 해서 아주 산뜻한 모습 있죠. 처음에는 아주 줄눈 시공 안 돼갖고 누렇고 곰팡이 들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너무 잘 됐어요. 너무 깔끔하고 무지갯빛 뭐 이런 거 하셨더라고요. 보는 저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상쾌하고 얼마나 산뜻합니까? 이걸 담으면 돼요. 말로 포장할 필요도 없고. 그 오늘 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걸 제 업을 삼은 거예요. 아, 이분들이 어색해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표현할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표현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좋겠다. 마침 여기 있네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제가 뭐 홍보가 됐나요? 뭐 어차피 지금도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문제는 남는 게 없네. 전부 실비로 다 나가고 출장비도 안 받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우리 굶어 죽는 거지 지금? 아무튼 그런 거예요. 진정성, 인간미 이것만 살 길이고 유입이 고민이 아닙니다. 정리해보면 유입이 고민이 아니라 내가 뭘 보여줘야 될지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고 사람이란 존재 자체는 어떤 걸 바라는지 이것만 아셔도 저는 마케팅은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료 광고 할 필요도 없고요. 왜 억지로 그런 거 할 필요 뭐 있어요? 다 휘발돼서 없어지는데. 근데 내가 만든 영상 어떻죠? 나를 포장해주고 나를 브랜딩해주고 나의 사업을 굳건하게 만들어준 내 영상은 내 채널 안에 내 소유 안에 내 지배력 안에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누적되죠. 나중에 영상이 20개, 30개, 50개, 100개 되고 이러면요 조회수가 100회씩만 나와도 몇 천에 몇만에 나와요.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갖고 살고 싶듯이 내 사업에서도 주도권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이 정말 피곤하고 고단한 게 아니라 되게 즐거워지실 것 같아요. 그런 걸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노력할 건데 전 제 직업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해피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의 얼굴만 보고 사니까요. 제가 새벽에도 출동하고 그러거든요. 현장에 글청객님이 오세요? 내가 가지 누가 가 그럼? 다 같이 갑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즐거워서 그래. 난 거기서 발견했거든. 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희망이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떨어졌던 자신감이 막 올라가는 거가 보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마치 줄눈 시공 현장처럼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나중에 되게 산뜻해지고 이런 걸 보이니까 제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도 사업 매출 때문에 잠 못 자시고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라고 10년 넘게 겪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 갈급한 심정도 잘 알죠. 아이 셋 있으신 분도 고민이 많으셔서 찾아오신 경우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힘내시고 아마 충분히 오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존재감, 시장의 어떤 점유율, 그리고 주도권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케팅 팀이 있다면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좀. 그럼 제 말이 뭐 틀렸으면 욕을 먹겠습니다. 맞으면 칭찬 받으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2개는 좀 다 해주세요. 돈 안 든다며. 아, 이제 삶의 주도권을 잡으셨습니까? 따봉! 저 글청객님, 네. 돈 버는 글쓰기 항상 강조해 주시잖아요. 네네네. 글쓰기로만 대략 얼마 정도 버셨어요? 이거는 사실 되게 민망한데 뭐 이걸로 파생되는 수익도 있긴 했지만 직관적으로 바로 보여드리면 글쓰기하고 관계된 그 수익들은 지금 이렇게 좀 띄워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연수익이 글쓰기로만 한 1억대 정도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큰 금액은 아닌데 자랑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글쓰기도 확실히 돈이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좌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대체 돈 버는 글쓰기라는 게 정확히 뭐죠? 돈 버는 글쓰기 어떻게 보면 정의가 되게 쉽고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어려운데 이것도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글을 써서 그 글에서 매출이 나오는 글쓰기 그걸 이제 돈 되는 글쓰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흔한 예로 블로그에서는 뭐 DB를 추출한다 아니면 뭐 제휴 마케팅 링크를 걸어서 쿠파스 같은 걸 걸어서 뭐 간접 매출을 발생시킨다. 돈 되는 글쓰기라는 게 도입부에서 내 글을 딱 봤을 때 딱 내려갈 수 있어야 돼. 내 얘기 같은데? 이 얘기 정말 궁금한데? 라는 그 포인트가 있는 거죠. 도입부에.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독자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저자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앞단에 딱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을 이어가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말만 하면 좀 벙벙하니까 제가 사례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먼저 글을 하나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쁜 글이라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글이라서 7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체류 시간을 늘리는. 왜 체류 시간을 늘리면 좋냐면 얘에 비례해서 구매율이 대폭 올라가거든요. 구매율이 높아진다는 건 내가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했을 때 내가 가져가는 성과는 훨씬 높다는 점. 최대 뭐 2분 이상만 돼도 내 글을 읽는 사람이 2분 이상만 체류를 해도 구매율이 대폭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 60%에서 무려 80% 이상 올라간대요. 물론 시간이 올라가면 비약적으로 구매 전환율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도입부를 잘 잡아야 돼. 저 같은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기하냐면 도입부에서 멱살만 잡을 수 있으면 끌고 내려간다 이런 겁니다. 근데 도입부 잘 볼게요. 이 글이 너무 좋은데 안타까워서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고객이 콘텐츠를 더 많이 소비하게 하여 서비스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법 10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럼 체류 시간을 늘리면 뭐가 좋다는 거야? 이게 도입부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체류 시간을 늘렸더니 월 300만 원 벌었습니다. 라든지 뭐 월 3천만 원 벌었습니다. 또는 매출이 300% 증가했습니다라는 이런 것들을 앞단에 써주는 겁니다. 왜?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 체류 시간을 늘려서 뭐가 좋은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밑에 내용을 볼 테니까요. 그래서 방법 10가지를 그럼 되게 재밌게 아주 맛있게 읽겠죠. 후루룩 이렇게. 그래서 도입부에서 반드시 목적이 되는 거 먼저 써준다. 이 글을 통해서 내가 가져가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쭉쭉 한다. 그러면 체류 시간은 무조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왜냐면 독자는 읽을 수밖에 없으니까. 밑에 방법을 알려주는 건 뭡니까? 방법은 수단이에요. 수단은 목적을 이길 수 없죠. 항상 목적을 도입부에 둔다는 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까? 문장력을 좋게 할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부차적인 요소고 글은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구조를 기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구조. 돈 되는 글쓰기라는 건 뭐냐면 효과적으로 도입부에다 목적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왜 이 글을 읽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독자의 마음을 알아야겠죠. 독자가 궁금해하는 거를 그걸 목적화해서 써놓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 뭘 얻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거. 독자는 혜택을 바란다. 베네핏이 전부입니다. 정리하자면. 그 다음에 내용을 쓰는 건 별 문제 안 돼. 그냥 방법을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방법을 다 쓴 다음에 어떻게? 그냥 말아버려? 그 끝에다가 굴비엮기라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끝에다가 글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링크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게 내심의 목적이 되겠죠. 내가 결제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다면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강의를 제공하거나 전자책을 제공하는 사람이면 그런 판매자라면 끝에다가 링크를 달아둬서 거기로 들어가서 내가 제공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 혹은 제품에 대해서 읽게 하고 결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돈 되는 글쓰기의 구조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제가 먼저 제 블로그를 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제 블로그를 홍보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글 1000개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블로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뭐만 했냐면 공지사항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이 글 하나로 벌써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고 있어요. 글 하나로 1000만 원이라니?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업계에선 너무 흔한 스킬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믿기진 않는데 링크를 걸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링크도 종류가 있는데 남의 제품을 광고해주는 홍보해주는 뭐 제휴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광고를 보게 하는 애드포스트나 애드센스에 해당하는 그 광고들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회수를 높이는 전략을 취하는 거죠. 저는 이 글 하나에다가 반응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 글 하나로 월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점, 글은 구조라는 점. 그러니까 돈 되는 글쓰기는 정리하면 도입부, 그 다음에 배치입니다. 배치. 링크를 배치했냐 안 했냐가 거기에서 이제 소득의 크기가 갈라질 뿐이에요. 나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내가 이 분야에서 좀 더 알려지고 트래픽이 점점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소득도 같이 비례해서 높아지니까 처음부터 3천만 원, 5천만 원 또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거를 바라는 건 처음부터는 불가능하겠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다만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가는 구간에서 그걸 가속화시키는 거, 부스트업 시키는 것보다 그때 링크를 달아주는 거예요. 링크는 두 가지가 있어요. 1포스팅 1링크가 있고 또는 1포스팅 다 링크가 있으니까 두 개 이상의 링크를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벤치마킹 이게 되게 중요한데 글을 쓰실 때 구조적인 글쓰기를 하는 거 그리고 배치가 잘 된 글쓰기는 사람들한테 잘 읽히거든요. 가독성도 좋고 이 배치는 방금 말씀드린 링크도 있지만 내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항목화해서 알려주는 것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쉽죠? 이 정도는 아마 지금까지 영상을 들으셨으면 되게 쉽다고 느낄 텐데 이것도 사례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 포스팅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해외에 이런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대개는 국내 블로그만 많이 보고 해외 블로그는 안 보시더라고요. 사실은 질적인 측면에서 해외 블로그에 있는 포스팅 물론 기업화된 블로그들이 많긴 합니다만 그만큼 훨씬 좋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정말 배치가 잘 된 누가 봐도 설득될 수밖에 없는 시간 낭비가 절대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런 블로그 포스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이거 검색해보면 검색 내용이 되게 없어요. 그리고 되게 막 사자스러운 포스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전문적인 주제를 찾을 때는 구글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자책을 준비하거나 콘텐츠를 준비할 때 구체적인 자료 하나 탐색하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자료 같은 걸 탐색하거든요. 제가 구글에서 스몰 비즈니스로 검색해서 나온 블로그예요. 물론 이제 기업화된 블로그긴 합니다만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문으로 된 페이지 들어오면 쫄 필요 없어요. 여기 바로 번역하기가 뜨니까 번역을 누르면 그냥 뚝딱 한국말로 번역이 돼요. 이렇게 중소기업을 더 성공적으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블로그를 이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좋냐면 제목이 있죠. 중소기업을 더 성공적으로 만드는 방법. 이게 스몰 비즈니스가 여기서 중소기업이라는 뜻인가 봐요. 그런데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글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세 가지 대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온라인 및 디지털 마케팅 대상 고객 그리고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웹사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 더 나은 매출을 낼 수 있다라는 그 세 가지 점을 이 글을 통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 내가 매출도 높아지고 그리고 접근 방식 자체가 고객 위주로 해야 된다는 점. 내
내 뇌피셜이나 내 의견, 내 생각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글을 쓴다는 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구나. 항목화되어 있죠. 배치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독성도 있죠. 이렇게 띄어쓰기 잘 되어 있죠. 문단별로. 메모도 이렇게 있고, 내가 체크리스트도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나도 내 포스팅을 쓰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기술 수준을 향상하는데, 이 CRM 시스템을 사용하면 고객 정보를 저장한 다음 이를 이용해서 영업 기회를 식별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을 높인다는 거죠. 그럼 대체 이 CRM이 뭐냐? 이 글에서 다 다루면 글의 분량이 엄청나게 길어지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굴비역기를 한 거예요. 링크를 아주 잘 활용한 거죠. 얘를 누르면 다음 포스팅을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체류 시간이 저랑 같이 읽은 것만 해도 한 2분, 3분인데 들어가서 또 읽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렇게 해외 검색, 프랑스도 좋고 일본도 좋고 미국도 좋거든요. 저는 주로 일본 거 아니면 미국 거를 검색을 하는 편인데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요. 거기는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짜 콘텐츠의 보물이다. 진짜 보물섬이다. 왜냐면 일본하고 미국이 마케팅의 거의 원산지 아닙니까? 원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진짜 우리나라 포스팅하고 제가 꼭 무슨 사대주의처럼 비교하는 건 아닌데 확실히 외국 애들은 그 배치하는 거, 글을 배치하는 거, 항목화에서 제시하고 그 밑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깔끔하고. 우리는 막 에세이 쓰듯이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부터도 그런데 이런 데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청계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직접 보여주시면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한번 보여주면 안 될까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모든 글을 다 써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여기에서 링크를 어떻게 거는지 아까 전에 도입부랑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고 거기에다 링크 그래 중간에다 넣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1포스팅 1링크는 정말 가장 강력한 구조가 될 수도 있는데 간결하고요. 왜냐면 내가 판매하는 내 아이템으로 가는 그 링크만 걸어놓으면 되니까 그게 랜딩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상세 페이지겠죠. 아니면 내 홈페이지나 또 다른 내 블로그 포스팅이 될 수도 있겠죠. 블로그 포스팅에서 블로그 포스팅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 링크니까요. 단순히. 이렇게 굴비엮기라고 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엮어놨을 때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듯이 이렇게 꿰주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제목 같은 걸 가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전자책 비즈니스로 하루 1억 번 방법 공개 이렇게 씁니다. 일단 제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어야지 앞으로도 글 써서 밥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저는 가령 PDF 문서 한 개로 하루 1억 매출 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문서를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설명드릴게요. 다만 이 글은 누가 보면 좋냐면 아이템은 있는데 또는 실력은 있는데 경력은 있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낮은 분들이 보시면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도 하고요. 이렇게 띄어쓰면 좋습니다. 이렇게 각 문단위, 의미 단위가 끊어지면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주면 가독성이 높아지고 가독성이 높아지면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어떻다?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우리가 실행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전자책 PDF 문서를 쓰는 방법은 총 10단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3단계, 5단계 이렇게 있겠죠. 저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10단계라고 굉장히 많이 이제 쓴 것 뿐입니다. 1단계 대상 정하기, 2단계 제목 정하기, 3단계 목차 정하기, 4단계 시중 컨텐츠 벤치마킹, 물론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단계를 해서 보여주는 건데 왜 그렇다? 이건 수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 1억을 번 전자책을 어떻게 썼는지. 그럼 대상 정하기부터 들어가겠죠? 당신의 전자책은 누가 보나요?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대상을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 참조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리듬감을 빨리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글이 너무 길어지면 1단계에서 벌써 막 사람들이 지칩니다. 막 1분, 2분, 3분, 4분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링크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밑에다가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가령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 참조하세요. 그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2단계 제목 정하기 하고 또 이제 간단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또 마찬가지로 아래에 글 보세요. 이렇게 하고서 또 링크를 해가지고 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10개의 링크가 있다면 사전에 10개의 포스팅이 이미 들어있다는 거고 그 10개가 시리즈로 잘 정리된 컨텐츠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돈 되는 글쓰기가. 그러면 체류 시간이 대폭 높아진다. 체류 시간이 높아지면 신뢰도가 상승한다. 그럼 구매 전환율도 비약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문장력이 깔끔하고 엄청난 문장력을 자랑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간결하고 짧은 글을 여러 개를 시리즈로 배치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굴비엮기를
통해서 오히려 강력한 무기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포스팅은 짧지만 얘네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에서 반드시 이제 소득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 뒤로는 1포스팅 1링크 이런 방식을 취해도 충분히 매출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글도 마찬가지로 끝나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10단계까지 다 읽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한테 제가 운영하는 글천개 아카데미가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도 뭐 추천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써서 그냥 끝맺음을 하면 돼요. 밑에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쓴 포스팅을 또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나서 이게 광고네 홍보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 첫 번째 정보를 줬어요. 내가 이렇게 방법이라고 제목을 달았고 그 밑에 실제 그 번 방법을 아주 세세하게 포스팅을 다 남겨놨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분들은 됐어, 이 정도면 내가 직접 할 수 있겠네 라는 분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사람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또는 어떤 판매하는 전자책이 있네? 그럼 이걸 읽고 빨리 나는 시간을 좀 단축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이 발생되는 겁니다. 아주 정당하죠. 주고 받고 이런 거죠. 이게 돈 버는 글쓰기의 저는 요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고, 저는 참고로 뭐 발행할 때 다른 거 안 씁니다. 뭐 태그 같은 거 입력 안 하고 어차피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발행 버튼 누릅니다. 뭐 전체 공개하고, 공지사항으로 등록하는 건 뭐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다가 공지사항에다가 제가 제공하는 전자책 아카데미가 공지사항에만 실려 있거든요. 공지사항으로 등록할 땐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고 발행 누르시면 바로 발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즉 돈 되는 글쓰기죠. 왜 블로그 포스팅을 설명드렸냐면 돈 되는 글쓰기를 무료니까요. 쓰라고 있는 거니까 저는 이 기능을 잘 쓰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글쓰기는 문장력이 아니다, 배치다 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뭐다? 벤치마킹 하라. 그래야 좀 더 가독성 있고 깔끔한 글쓰기가 가능해진다는 점. 그렇게 점점 깊이가 깊어지고 이제 대가의 반열로 가는 거죠. 이렇게 성장 단계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이렇게 커지는 그런 전문가가 되기를, 여러분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만 다시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이상은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면 이것만 꼭 기억하셔서 반드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제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벌어온 글쓰기는 문장력이 아니라 배치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배치에는 크게 도입부와 본문 내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도입부에서 중요한 점은 독자가 대체 이 글을 왜 읽어야 하냐는 겁니다. 이걸 해소해 줘야 돼요. 만약 이 독자가 전자책으로 매달 100만 원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현재는 10만 원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면 앞단에서 반드시 이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를 무조건 해결하도록 돕는 내용이라고 이 글이 이렇게 밝히는 거죠. 제목과 도입부에서. 여기에 플러스해서 내 성과 자료, 입금 내역이나 뭐 성과 사례를 이미지나 스샷 같은 걸로 제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멱살 잡고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독자는 절대 안 읽을 수가 없겠죠.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체류 시간이 대폭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굴비였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더 이상 문장력은 필요 없다는 점을 잘 아셨을 겁니다. 이제 본문 내용에서 나도 매출 안 나와서 과거에는 당신처럼 똑같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했더니 해결이 돼서 지금은 100만 원씩 혹은 그 이상씩 벌게 됐다고 이렇게 방법만 나열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독자가 쉽게 이해해야 독자도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독자도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상대방의 성과, 이게 바로 내 성공의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저는 이것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벤치마킹인데, 이걸 하면 내용이 당연히 풍부해지고 좀 더 전문성 있는 글을 쓸 수 있겠죠. 독자가 보기에. 그리고 잘 쓴 글들의 공통점은 가독성이 좋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오탈자나 문단 띄어쓰기 정도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가독성은. 그럼 쉽게 이해한 독자가 실행하기도 쉬워지겠죠. 이게 가독성이 주는 고마운 점이죠. 오늘 내용이 혹시 어려우셨다면 1.2배속이나 1.5배속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시면 훅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중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정혜님, 그럼 이제 굴비 사러 가면 돼요? 맛있겠네. 어떤 분은 제가 이제 그 영상을, 그러니까 쇼츠를 4개만 만들어 드렸는데 그 4개의 합산 영상이 19만 회를 넘어서 2시간 만에 불과 20만 회가 넘어갔어요. 또 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 이분은 렌트카 이제 그 대기업 소속된 분이신데 이분도 합산 영상이 쇼츠로만 10만 회가 넘어갔습니다. 그거 한 건당 매출이 장난이 아닌 거 아시죠? 나는 그걸 잘하거든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제일 많이 묻는 게 뭐냐면, 블로그 해야 돼요? 아니면 인스타 해야 돼요? 이걸 제일 많이 묻더라고. 난 근데 이건 이미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실력이 있고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잖아? 시의성 있고 막 사람들한테 아주 굉장히 근접하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보통 거기에 실력이 있잖아? 거기다가 그럼 2달이나 석 달이면 입소문이 많이 나요. 매출도 많이 나고. 그런 분들은 계속 그걸 하면 돼. 근데 대체적으로 어떻다? 내가 지금까지 수천
6,000명의 그 분들을 만나서 제가 대화를 나눠본 결과 그런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상위 0.1% 수준? 근데 대개는 그런 단계까지 가긴 어려워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돈을 벌어야 되고 빨리 매출을 올려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개인이 무슨 돈이 있어. 버틸 만한 여력이 있나? 가장 효율적인 걸로 빨리 가야 되거든. 전략적으로. 전략이라는 건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를 빼는 행동을 말해요. 속어법에 의해서. 지금 불필요한 건 다 빼야 돼.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나는 블로그랑 인스타 한 2달 정도를 하셨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2달 정도를 하셨는데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성과나 혹은 그 근접한 성과가 안 나왔다? 빨리 접으셔야 돼. 매출은 유입 아이템이거든요. 유입을 하려고 블로그랑 인스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이렇게 질문 줬을 때는 유입을 할 거면 블로그랑 인스타 정리하면 2달 해보시고 반응이 없다. 좋아요랑 댓글 이거 이제 말하자면 반응이죠. 플러스 해갖고 한 50개에서 60개에서 안 나온다? 아 이거는 그쪽으로 일단 재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더 중요한 건 계속 재능을 쌓으면 되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접으시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전 훨씬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겪어봤거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블로그랑 카페 이것만 한 5년 넘게 팠었는데 이 5년 동안 했던 그 5년 동안 해서 벌었던 그 돈보다 유튜브를 해서 6개월 만에 벌었던 그 돈이 10배는 더 벌었어요. 난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돈이라는 게 분명히 신용에서 나오는 건 맞아. 그러니까 나는 신용 자본을 쌓아야 되는데 그걸 빨리 쌓아야 돼. 효율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실효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블로그랑 인스타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거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키워드가 광고성 키워드이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큰 업체에 밀리고 큰 개인한테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어려운 싸움을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운데 내가 무조건 답정로로 유튜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행 갈 때 뭐 보고 가요? 검색할 때? 블로그 포스팅? 아니야. 이제는 압도적으로 유튜브에 영상 나온 거 보고 그거 보고 여행 가는 거야. 만약에 일본의 후쿠오카나 도쿄나 오사카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면 갔다 온 사람들도 그래요. 와서 뭘 봐? 블로그 포스팅 또 봐야지. 그때 그 여행의 기억을 상기해야지. 아니야. 유튜브 영상 보고 내가 저기 갔던 데인데? 아니면 내가 갔던 지역인데라고 기분 좋아서 그걸 보고 또 가는 거라고. 여행 산업에 기여하는 건 난 그래서 글이 아니라 영상이라고 보거든요. 다 개인 찍은 유튜브 영상이 여행 산업을 아주 굉장히 비대하게 만들고 있다. 난 이렇게 봅니다. 똑같아요. 개인도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신용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용이 없이는 절대 사람들이 안 사거든요. 싸다고 물건을 사고 비싸다고 물건을 안 산다? 이제 그런 세상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굉장히 하수, 아마추어리즘이에요. 신용 자본을 가장 빨리 쌓을 수 있는 건 유튜브다라고 단언컨대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2달 먼저 해보시고 안 되면 유튜브로 갈아타셔라. 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속어법이에요. 속어법. 안 되면 빨리 잘라내야 돼. 유튜브는 근데 기왕 말 나온 김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핵심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 과일 공부도 계셨고 뭐 변호사님도 계셨고 뭐 병원도 계시고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취준생도 계시고 그리고 또 누가 있었더라? 면접 전문가도 계시고 되게 많았는데 이분들이 저희 팀이랑 뭘 해갖고 다 잘 됐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먼저 겪어봤거든. 나는 영상 하나만으로 5.2만 명의 이제 구독자를 모으기도 했고 10,000명, 20,000명은 많아요. 그런 사례는. 이런 건 뭐냐면 내가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 아 돈이라는 걸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이해를 못했구나. 돈이라는 건 신뢰야. 신뢰에서만 발생되는 거고 그 신뢰 말하자면 신용, 이 사람의 신용의 크기만큼 와디즈에서도 많이 팔릴 거고 전자책을 냈어도 그 사람의 신용의 그 볼륨만큼 팔릴 거예요. 과일 공부도 다르다고 보십니까? 나는 맞다고 봐. 똑같다고 봐. 영상 하나만으로도 과일 공부하시는 분이 하루에 1억 매출 난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만큼 신용을 쌓았잖아. 뭘로? 글이나 그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에요. 영상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주느냐,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해주느냐, 우리 아이한테 정말로 건강에 좋은 유기농의 이런 과일, 포도, 망고, 뭐 아니면 뭐 과일 채소 중에서도 뭐 당근 이런 것들 유기농으로 정말 재배하는 게 맞아? 가서 핸드폰으로 가서 찍어서 갖고 오기만 하면 돼요. 이거 보여주기만 하면 돼. 그 하루에 쇼츠 만드는 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이거 10개 만들어서 올리는 게 100배 낫다는 거예요. 난 단언컨대 만약에 내가 변호사거나 아니면 내가 과일 공부를 하는 사람 같으면 나는 한 달에 1억도 더 벌 것 같아. 지금 난 아이템이 그지 같잖아요. 그건 뭐 됐고 특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3개의 사례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지금 내 사업 매출, 내 사업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밤잠을 못 자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오늘 마케팅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이제 그 영상을, 그러니까 쇼츠를 4개만 만들어 드렸는데 그 4개의 합산 영상이 19만 회를 넘어서 2시간 만에 불과 20만 회가 넘어갔어요. 또 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 이분은 렌트카 이제 그 대기업 소속된 분이신데 이분도 합산 영상이 쇼츠로만 10만 회가 넘어갔습니다.
그거 한 건당 매출이 장난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물론 그분들이 잘해서 그래요. 그건 맞아. 근데 난 그분들이 잘하는 그 장면을 잘 포착해서 그 어떤 장면을 포착하냐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설명하는 거, 행동하는 것 중에 그분들의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캐치를 하는 거야. 나는 그걸 잘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렸을 뿐인데 나는 예상은 했어. 10만에 20만에 나올 거로 예상을 했어. 뭐 당연히 그렇게 맞았고 앞으로는 더 나오겠죠. 10개 더 올리면 또 20만에 30만에 나오겠죠. 물론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야. 그분들이 좋은 걸 갖고 있었어요. 난 그거를 잘 이제 발현하도록 더 줬던 것 뿐이에요. 그렇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의견을 드렸을 뿐이야. 잘했어 그분들이. 그럼 만약에 내 사업에서 당장 신규 유입이 없어서 힘든 거 아닌가? 그런데 당장 오늘 나를 찾는 사람이 내 사업 아이템, 가령 내가 과일 공부를 하고 있다면, 포도를 취급하고 있다면 8만 명이 새로 보고 19만 명이 오늘 새로 봤어요. 나는 가서 찍어온 게 단데 한 2시간 찍어오면 되겠죠, 분량이. 그랬을 때 그만한 신규 유입량이 나오면 내 사업의 매출은 얼마나 올라갈 거냐는 거죠. 물론 이건 증거 자료를 다 이제 띄워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 하나에 5.2만 명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핵심은 내가 말하는 것 중에 그 상대방, 내한테 어떤 고객이 있다면 그 고객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잘 포착해서 영상으로 만들면 난 그거에 따른 신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블로그는 어렵고 유튜브가 쉬운 이유가 뭐냐면, 물론 내 얼굴 나오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 어려운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이 유튜브 안 한다? 이거는 자기가 의무를 다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난 의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사람이고, 블로그는 어떻습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검색을 해야 돼. 이렇게 써서 내가 만약에 이런 뭐 마이크를 하나 이제 산다고 하면 검색해서 소니 마이크 뭐 TX 뭐 126 이를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 관심을 갖고 유튜브 앱을 키고 들어가가지고 녹음기라고, 음성 녹음기 혹은 뭐 유튜버용 녹음기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어떤 영상이 뭔가 뜰 거야. 그럼 그걸 클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껐어. 잘 봤어. 그럼 다음번에 유튜브 영상 키면 어떻다? 나한테 자동적으로 추천이 돼 있어. 녹음기나 그 관련된 그 전자기기들을 리뷰하는 영상들이 대체로 많이 떠요, 저한테. 저는 이제 가령 90년대 그 발라드를 많이 듣거든요. 장혜리 씨의 뭐 그런 노래들. 오히려 전 옛날 노래 더 좋아가지고. 그럼 그 시절에 그 노래를 들었더니 다음번에 유튜브 영상을 앱을 또 켰더니 그 시절에 발라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블로그는 누군가 능동적으로 검색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나 그리고 내 아이템이 노출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돼? 필연적으로 경쟁이 발생되는 구조죠. 구글은 뭐 인스타나 구글은 이런 거 다 알아요. 이런 알고리즘을. 야, 그렇게 해갖고는 고인물들만 살아남고 크레들만 살아남고 거상들만 살아남는 시스템이라는 거. 그럼 걔네들 입장에서도 플랫폼에 신규 유입이 없겠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허약하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러지 않으려고 자기들도 많은 알고리즘을 개발하죠. 뭐 다이아까지 나오고 했는데 나는 그건 뭐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추천되는 시스템.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에 기반한 거,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확정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알고리즘에서 추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변호사 같으면 최소 수입료가 300, 400, 500 이상 돼요. 그리고 1000, 2000, 심지어는 뭐 1억, 2억, 10억도 가죠. 근데 만약에 내가 신뢰를 쌓았어요. 근데 조회수가 50회밖에 안 나왔어. 그럼 구매 전환율 입장에 따지면 1%라고 따지면 어떻게 되죠? 0.5명 온 거야. 근데 50회만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까?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나중에 추천의 가능성도 있는데, 블로그는 포스팅 한번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사장돼 버려. 최신성에 의해서 버려져 버려요. 김치에 대해서 똑같은 포스팅을 했어도 맛있는 김치 담그는 법이 1년 전께 포스팅이 상위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엊그제 쓴 게 훨씬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럼 만약에 세무사, 변호사, 뭐 또는 뭐 아니면 뭐 숙박업을 하시든 아니면 정육점을 하시든 아니면 과일 공부를 하시든, 인스타에서 과일 공부 한 번에 보면 몇 천만 원씩 팔려 나가는 거 아시죠? 아무튼 변호사만 놓고 예를 들어봅시다. 건당 한 번 수임하는데 500만 원이에요. 근데 조회수가 500회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영상 10개가 있어. 쇼츠도 10개가 있다고 따져요. 그래서 합산해서 최소 만에서 최대 10만까지 나왔다고 봅시다. 이건 뭐 저한테는 너무 쉬운 일이니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구매 전환율 1%만 따질게요. 아니 0.1%만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만 회가 나왔어. 그러면 10명이에요. 10명. 그럼 5천만 원입니다. 그럼 내가 영상을 10개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 정도 굉장히 고생을 했어. 뭐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되지? 이런 것들 고민해서 잘 올렸어요. 올리면. 왜냐면 영상 만드는 건 금방이거든. 제가 요거는 오늘 제가 메인이 되는 얘기를 마지막에 좀 끝까지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주제 정하는 방법은 내가 끝에서 꼭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 나머지 글을 쓰고 하는 것들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팁을 좀 드리긴 할 건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주제를 정하고,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거에 대한 글을 쓰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3단계 글이라는 건 바로 초안을 얘기합니다. 모든 글은 초안이에요. 완성본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자꾸 호도를 해서 사람들이 글을 못 쓰는 거예요. 완성된 글은 없어. 다 쓰레기야. 그 글이라는 거. 조금씩 바꿀 뿐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드디어 편집이죠. 다섯 번째가 업로드야. 근데 이렇게는 또 얘기해 볼게요. 말 나온 김에 글이나 영상. 범죄도시라고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다 아시겠지? 범죄도시 1편이 1000만이 안 나오고 50만이 나왔다면 이거 후속편 제작이 됐을까? 안 됐지? 똑같습니다. 이 5단계를 거쳐서 잘 정제된
글과 영상이 나왔어요. 그게 변호사님의 컨텐츠든 병원의 컨텐츠든 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과일 공부든지 간에 이게 잘 돼서 흥행이 터졌어. 그러면 기사로 따지면 어떠냐면 얘는 후속 보도를 해요. 처음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그러니까 기사도 3단계 레벨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심층 보도, 그러니까 심층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단독 기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종 기사가 있어. 우리는 특종 없잖아. 베스트는 단독이거든요. 단독 수준도 없어. 심층 기사를 쓸 뿐이야. 이름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심층이 아무튼 레벨로는 1단계로 보여요. 그런데 심층이더라도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거야. 범죄 도시가 뭐 그런 영화가 최근에 없었어요? 그런 플롯, 그런 스토리 구조를 가진 영화들은 부지기수야. 세고 셌어. 그럼 대체 얘는 뭐 때문에 떴을까? 우리가 그건 알아야지. 그걸 알면 주제를 정할 수 있게 돼. 주제를 정할 수 있게 돼요. 그럼 90%의 고민이 해결이 됩니다.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범죄 도시가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후속편이 이제 4까지 나오게 됐죠. 얘는 뭐 6인가 뭐 7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6편, 7편까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는 천편일조이고 뻔할 수 있어. 이것도 이제 막 과일 공부나 과일 공부의 아이템의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야 나만 하는 거 아니야. 야, 인스타에도 과일 공부 한 번 올리면 500만 원, 5천만 원, 5억씩 버는 분들 세고 센데 내가 이제 후발주로 들어가서 내 먹거리 내 파이가 있을까? 아주 순진한 생각이죠. 이건 어느 측면에서 들어맞는 말이냐면 이분들이 왜 이런 오해들을 하시냐면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경험해보면서 느낀 결과야. 마케팅 대행사, 남들 브랜딩 해주는 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블로그 포스팅에 잠겨있는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선 그게 맞아. 거기서 거상이 이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유튜브 세계에선 달라. 신용 자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장 빠르게 신용 자본을 쌓을 수 있는 게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영상 보면서도 제가 사기꾼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를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가장 빠르게 쌓일 수 있어. 그리고 추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17회만 나올 수도 있지만 17만이 나올 수도 있어요. 170만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영상이 갖는 힘이거든요. 이걸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 이 영상이 주는 이 뽕을 안 맞아봐서 그래. 저는 맞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하나에서 5만 명 넘는 구독자분이 발생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이제 글에는 없어요. 이 글이 베이스가 돼서 영상을 찍는 건 맞는데 글은 그냥 베이스야. 얘 자체로는 돈이 안 됩니다. 이걸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500만이 넘는데 500만 전체가 저는 의무라고 봅니다. 그래도 내 시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수입료가 500만 원이야. 또는 과일 공부를 한 번 했을 때 그래도 기대 수익이 50만 원은 된다고 쳐봅시다. 이건 돼야 되잖아요. 근데 50만 원인데 내 영상을 본 분이 고맙게도 1000명, 혹은 2000명, 혹은 4000명쯤 된다고 보면 그럼 그날로 카페가 바로 만들어져. 왜냐면 유입 채널 하나가 확고해졌거든. 조회수 하나가 하루 만에. 그럼 카페로 오셔서 제가 굉장히 좋은 굉장히 반딱반딱한 이 과일 갖다가 애들한테 정말로 건강에 좋고 믿을 만한 이 과일이라는 거 입증만 돼 있으면 되겠죠. 요걸 여기다 팔게. 다른 데도 싸게 팔게요. 그리고 후기 쓰시는 분 하나 더 드릴게요. 놀랍지 않습니까? 4000명 봤으면 2000명 올걸? 제가 그런 효과를 직접 본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답정로로 유튜브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돈이 벌리는지 그 원리를 저는 무슨 대기업은 아닙니다만 그 원리를 개인 단에서 깨우쳐 봤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상담받고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다만 저는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저 때문에 1억 벌었다는 분이 댓글을 쓰셨어. 고맙다고 10만 원도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차피 저한테 오신다는 분이 문의가 너무 많아갖고 어차피 못 해드려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있어요. 아무튼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사업에 있어서 뭔가 고민이 되고 진척도가 없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는 유입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유입시키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유료 광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충분히 내 신뢰를 쌓을 수 있어요. 돈이라는 게 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돈은 뭐다? 수치가 아니에요. 돈은 신용입니다. 신용. 내 신용만큼 팔리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1억 원어치 팔렸던 그 이유도 그만큼의 신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내 신뢰 자본을 쌓기 위해서, 즉 돈의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돈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어쩐다?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른 길이다? 그걸 높이는 길이 영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자기 스스로를 상품화하고 가치화해라. 그러기 위해서 아까 5단계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주제 정하기였고, 두 번째가 자료 조사하는 거고, 세 번째가 글쓰기고, 네 번째가 편집이고, 다섯 번째가 업로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요거 하나는 잔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단계 요거 표를 좀 띄워야 될 것 같은데, 자료조사 단계가 있거든요. 이것만 갖고도 먹고 살아. 기자분들이 그 법조 기자가 꼭 법률인이어서 그 40패스 한 사람에서 법률 기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 의학 관련 전문 기자도 마찬가지고. 다만 북튜버나 아니면 심층 기사를 쓰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단독 특종 쓰는 기자분들도 많고. 이게 뭐냐면 자료조사에서 나와.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아이템이 없어. 그럼 이섭처럼
전자기기를 많이 써. 근데 그런 돈이 그렇게 해서 리뷰하면 돼. 근데 그런 돈이 없으면 얼리 어답터가 될 수 없으면 책 읽으세요. 책 읽고 성심성의껏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소화하기 쉽게 쉬운 언어, 쉬운 편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신간들 밀리의 서재 한 달 9,000원이면 할 수 있는데 거기서 100권, 1000권도 볼 수 있거든요. 밀리의 서재에서. 거기서 문헌조사 다 하세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3권의 책 이상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리뷰를 남겨보세요. 출판사에서 연락 안 올까? 100% 연락 옵니다. 대부분도 자료조사 이렇게 안 해요. 제 말 믿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템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글이 나오는 틀만 알면 이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디커플링해서 내가 돈이 되는 그리고 내 역량을 쌓고 실제 진정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 길들이 다 보입니다. 난 자료조사 따위에서 그걸 보는 거고 거기에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 띄워놓을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냐면 주제를 정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 마지막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정할 때 제일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저 뭐 해야 돼요? 저 과일 공부해야 되고 블로그 교육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도 계셨고 변호사님도 계셨고 또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은데 꼭 2개, 3개 아이템 있으신 분들은 1개가 아니라 2개, 3개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지금 상담을 많이 해오면서 이분들한테 난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냐면 그래 다 좋다. 근데 이게 모두가 아는 지식이든 너만의 특종이든 이건 관계가 없이 얘가 떡상하는 기준은 있어요. 6가지가.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6가지를 먼저 얘기해주면 시의성이죠. 이건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어떻게 외우냐면 예전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3개월 만에 합격한 방법인데 앞단을 따서 그냥 외우는 거예요. 먼저 이거 들어보세요. 시저는 근영감이야. 근영감. 근육이 있는 영감이야. 근데 이 시저라는 이 영감의 여자친구 이름은 흥심이야. 이거 잊어 먹을까 이제? 흥민이 아니야. 흥심이야. 근영감에서는 근데 이 영감이 감을 좋아해갖고 갈등이 생겨서 근영갈이 됐네.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이거 이렇게 얘기 들으면 병 같겠지만 기억납니다. 시저는 근영감이야. 근육이 막 이런 근영감인데 이 근영감의 여자친구는 누구다? 흥심이다. 자 이제 시저에서 시는 시의성이에요. 저는 저명성입니다. 그 다음에 근은 뭐냐면 근접성이에요. 그 다음에 영은 영향성이야. 그러면 감은 뭐냐면 갈이라고 말씀드렸죠. 갈등성이야. 그리고 이 근영감의 여자친구 흥심이 나도 이렇게 좀 외우는 거예요. 흥미성이야. 마지막에 심은 심층성이야. 이렇게 해서 6가지입니다. 이게 외우실 거예요. 첫 번째 시의성은 뭐냐면 이런 거지. 저한테 재봉틀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 나쁜 그 주제는 아니거든요. 다만 시의성은 없어. 현재로서는. 근데 과일 공부, 아니면 세무, 회계, 보험, 변호사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이지. 우리 앞에 이제 닥쳐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조선시대에 나온 게 아니고 지금 필요한 것들이죠. 시의성이 충분합니다. 저명성은 뭐냐면 먼저 말하는 내가 류준열이거나 한소희 아니면 이혜리 아니면 뭐 김수현, 김지원 이런 것처럼 내가 뭔가 저명하고 유명한 사람이면 그건 돼요. 그건 무조건 됩니다. 왜냐면 신세경 씨가 그 개 데리고 산책하는 것만도 200만 조회수 나오더라고. 글청계는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해도 200만이 뭐야. 2,000밖에 안 나오죠. 이게 저명성이 주는 힘이야. 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글 쓰는 그 주제가 혹은 내 아이템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거나 유명 기업하고 결부가 돼 있다면 이건 그 자체로 큰 기사거리가 되죠. 우리한테도 큰 아이템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6가지 그러니까 글 주제도 되고 아이템 주제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정도는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 저명성은 보통 없어요. 보통 없어. 이 저명성 우리가 어디서 갖냐? 요만큼의 저명성이라도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 다 들어보면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럼 이제 근접성이에요. 물리적으로 나한테 근접한 일이야? 혹은 심리적으로 나한테 근접한 주제가 맞습니까? 사람들한테? 아니 가령 예를 들어서 종이컵을 판대. 이것도 나쁜 주제 아닌데 개인이 다루기에 어떻습니까? 이거 뭐 1000개, 10,000개씩 팔 수 있어? 그 우리한테 막 근접해. 이거 없으면 막 삶이 질이 막 떨어지나?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근접한 건 오히려 과일 공부 같은 게 훨씬 좋아. 그리고 법률 서비스가 훨씬 좋아요. 내가 만약에 이혼하게 됐어. 그럼 나한테는 그 문제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근접성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사태인데 대만에서 지진이 크게 났죠. 진도 7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상자 발생했는데 다만 이게 내일인가? 냉정하게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근접하지 않아. 먼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우리나라 소사이어티에서 사는 사람들 같으면 우리한테 근접한 거, 심지어 근접한 거 이런 거를 찾는 게 당장 총선 되게 다가왔죠. 근접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근접하게 느껴질 거야. 그런 사람들의 덩어리가 많을수록 이게 근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갈등이 있죠. 내가 만약에 이 주제를 발설을 했어. 뭐 퐁퐁남, 뭐 설거지론 이게 좋지 않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례를 그렇게 들어드릴게요. 이게 사회적으로 갈등을 내가 만약에 이 얘기를 발설을 했어. 글을 쓰든 영상으로 말을 했든 혹은 내 아이템이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갈등성이 높은 주제인가? 그럼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흥미입니다. 범죄도시 같은 건 전 여기서 떴다고 봐요. 이제 말하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인간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호기심이나 재미, 흥미를 주냐는 거예요. 이게 높을수록 저명하지 않아도 이게 뜰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떴지라는 혹은 영상이나 영화가 있다면
대개는 요 재미, 요 흥미 여기에서 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나중에 이상하다, 저거 그렇게 재미없는데 혹은 나랑 관계없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떴네라고 하면 대개는 인간적인 어떤 흥미를 일으킨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의외로. 마지막에 심층성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심층성이라는 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탈모 관련해서 이제 상담을 받으신 제가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탈모 어떻습니까? 전문가도 많고 전문가도 많아요. 탈모 때문에 저도 탈모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이 탈모라는 주제 자체는 이미 모든 거랑 다 맞아떨어진 주제이긴 합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탈모는 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설명들도 너무 많고 전문가들마다 제각기 의견이 다 달라. 다만 판시들 먹어야 된다는 건 거의 뭐 이게 모이는 수렴되는 의견인 것 같은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뭐 연구기관부터 민간요법사들부터 되게 많은 의견들이 있을 때 누군가는 직접 겪어보고 다각적으로 겪어보고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정보나 지식을 잘 정리해서 사람들한테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준다. 그럼 심층성이 있는 주제 같으면 이거 잘 먹혀요. 잘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신뢰자분은 빠르게 쌓을 수 있거든. 그래서 되게 간단하고 간명하고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주제보다는 그래도 누군가의 설명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누가 쉽게 설명하느냐가 그 시장을 먹는 그 플레이어가 누군지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게 심층성이에요. 이걸 복잡한 사건이라서 그 자체로 이혼도 마찬가지죠. 쟁점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못생긴 거 갖고 이혼하겠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 복잡하고 사례도 있고 판례도 잔뜩 나오고 사실은 다 설명해야지만 앞단에 설명해야지만 뒷단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나서서 아주 쉽고 명료하게 설명만 해주시면 끝나요. 그럼 조회수 500이어도 계약건 50건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500만 원 950건이면 555, 2억 5천이네? 이거 감당되겠습니까? 매출이? 너무 잘하면 안 돼. 그래서 영상도 적당하게 잘해야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글을 써서 뭐가 잘 안 됐다? 그 방식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인스타에다 사진만 주구장창 올렸는데 누구는 좋아요가 막 700개씩 박혔는데 나는 7개도 받기 어렵다? 접어야 돼요. 왜냐하면 난 저명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블로그랑 인스타에다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좋아요랑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야. 그 분야에서. 혹은 전반적으로 유명하고 한 사람이라 얘는 올리기만 하면 그냥 좋아요 100개, 200개, 500개, 1000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빨라요. 거기는.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데 틀린 건 아니에요. 영상 먼저 하시는 게 조회수 500회밖에 안 나오고 50회밖에 안 나와도 100배 낫다는 그 말씀 드리는 사업적인 겁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너 블로그에 글 썼는데 네 글이 안 보인다고? 당연하지. 야, 형이 올린 오늘 이 영상이나 좀 빨리 봐라.